37살 대만 여배우가 한국에서 단 3회 출연했을 뿐인데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처량하다며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부러워하고 수백 명의 배우들이 그녀의 뒤를 따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한국 촬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분짜리 장면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나아가 업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나이든 여배우에게 냉정했던 대만 영화계가 왜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 여성이 나이라는 숫자를 뛰어넘어 다시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그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감동적인 실화예요. 지금부터 리니펀의 놀라운 재기 스토리, 그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는 리니펀입니다. 대만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올해로 37살이 되었죠. 28살 때 찍었던 멜로드라마 한 편으로 신인상을 받았고 그 뒤로 6년 동안은 주연급 배우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당시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촬영장을 오갔어요. CF 제안도 1년에 15건씩 들어왔고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봐 주었죠. 하지만 35을 넘기면서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3년간 제게 들어온 제안은 단역 3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대사 한두 줄짜리였죠. 소속사 대표는 매번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시장이 어렵다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29살 후배는 주연 제안을 3편이나 받았습니다. 재능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그저 나이의 문제일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만 영화계에서 30대 중반을 넘긴 여배우에게 주어지는 선택지가 얼마나 좁은지를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속사 매니저였어요. 목소리가 조금 들떠 있었죠. 한국 제작사에서 카메오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단 3회 등장하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페이는 대만 단역의 2배 수준이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채울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도 해외 작품이라는 게 조금은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3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대만 최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충격적인 기사가 떴어요. 제 이름이 제목에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출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두고 대만 누리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댓글 첫 번째 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한국까지 가서 단역을 하나 정말 처량하다고요. 두 번째 댓글은 더 심했습니다. 옛날 영광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은퇴하라는 거였죠.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커리어가 완전히 바닥을 친 것처럼 느껴졌어요. 손은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죠.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오기였을까요? 저는 그 순간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기회만큼은 절대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요. 저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소속사 대표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죠. 한국 제작사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대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출연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대요.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겨우 잡은 기회마저 날아가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를 넘기면서 휴대폰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죠. 대만 커뮤니티에는 제 이름이 계속 오르내렸어요.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어떤 댓글은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대만에서 나이든 여배우들이 겪는 현실 그 자체였던 거죠.
이틀 뒤 아침 9시 기적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제작사 측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했어요. 출연을 확정한다고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촬영 전에 대본 리딩을 한 번 더 하자는 거였어요. 제 연기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알았어요. 이건 일종의 테스트라는 걸요. 마지막 기회인 동시에 저를 검증하려는 자리였던 거죠. 비행기표를 끊고 짐을 쌌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이틀 뒤 오전 11시 비행편이었어요. 그 짧은 48시간 동안 저는 대본을 23번 읽었습니다. 단 3회 등장하는 역할이었지만 한 줄 한 줄 모두 외웠죠. 제 목소리로 읽고 거울 앞에서 표정을 확인했어요. 눈빛 하나 손짓 하나까지 신경 썼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실수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타이베이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죠. 제가 돌아올 때는 뭔가 달라져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시작된다는 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제작사에서 나온 젊은 스태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제 캐리어를 들어주었습니다. 차로 안내받아 타니 생수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리고 이곳은 정말 대만과 다를까요? 답은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숙소 로비에서 제작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차 안에서 그는 오늘 스케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대본 리딩, 오후 2시부터 촬영 준비라고 했죠. 저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장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여러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명 기사 5명, 카메라 감독 3명, 메이크업 팀까지 합치면 20명이 넘었죠. 대만에서 단역으로 찍을 때는 이렇게까지 많은 인원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 3회짜리 카메오인데도요. 제작 매니저가 저를 분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장실 문 앞에 제 이름이 한글과 중국어로 적힌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단역 배우에게 전용 분장실을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대만에서는 주연급도 함께 쓰는 공용 분장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더 놀랐습니다. 의자 옆에는 생수 3병과 간식들이 준비돼 있었어요. 과일, 초콜릿, 견과류까지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2명이 들어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 피부톤을 10분 넘게 체크했어요. 어떤 조명에서 어떻게 보일지 꼼꼼하게 따졌죠. 저는 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오전 10시 대본 리딩룸에 들어갔습니다. 감독과 작가 그리고 주연 배우 2명이 앉아 있었어요. 감독은 제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대만에서 찍었던 작품 2편을 봤다고 했어요. 특히 2019년 작품에서 제 연기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품은 대만에서도 화제가 되지 못했던 저예산 영화였거든요. 리딩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사를 읽었어요. 그런데 감독이 중간에 멈추게 했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났죠. 뭔가 잘못됐나 싶었어요. 하지만 감독의 말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장면은 배우님의 감정이 중심이 되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본인이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해석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대만에서는 감독의 지시대로만 해야 했습니다. 특히 단역은 더더욱요. 배우의 해석이나 감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정해진 대로 읽고 정해진 대로 움직이면 됐어요. 다시 대사를 읽었습니다. 이번엔 제 방식대로요. 목소리 톤을 낮추고 쉼을 길게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대사는 눈물이 맺힐 듯 말 듯한 감정으로 끝냈어요. 리딩이 끝나자 감독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하다고 바로 그 느낌이라고 했어요. 작가도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 1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스태프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놀라운 건 메뉴였습니다. 메인 요리가 4가지나 있었고 샐러드 바와 디저트까지 있었어요. 조명 감독이 제 옆에 앉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대만 음식은 어떠냐고, 서울은 처음이냐고 물었죠.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대만에서는 스태프와 배우가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오후 2시 본격적인 촬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의상팀이 제게 옷 3벌을 가져왔어요. 모두 제 체형에 맞춰 준비한 거였습니다. 대만에서는 기성복 중에서 맞는 걸 골라 입었는데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심지어 신발까지 제 사이즈로 5켤레나 준비돼 있었어요. 카메라 테스트를 할 때였습니다. 촬영 감독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어느 각도가 더 편하냐고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선호하는 게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래됐거든요. 아니, 주연 시절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테이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연기했어요. 컷 사인이 떨어지자 감독이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아주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찍어보자고 했죠.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요. 감독은 구체적인 지시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물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지 배우님이 판단해서 표현해달라고요. 2번째 테이크를 찍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감정을 더 깊이 넣었어요. 컷 사인 후 감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이 표정 정말 좋았다고요. 특히 마지막 눈빛이 완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촬영은 저녁 7시에 끝났습니다. 총 6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죠. 한국 현장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우에게는 느긋하게 감정을 선택할 시간을 주었어요. 이 모순적인 조화가 신기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였어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곳에서의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죠.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희망은 생겼습니다. 이틀째 촬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장면은 총 3개였어요. 그중 오늘 찍을 건 가장 중요한 씬이었죠. 독백 장면이었습니다. 대사는 12줄, 예상 러닝타임은 3분 정도였어요. 짧지만 이 장면이 제 캐릭터의 핵심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대본을 다시 읽었습니다. 어젯밤에도 20번은 읽었지만 또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면서 이 인물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썼죠. 거울 앞에 서서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슬픔, 분노, 체념, 희망. 4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장면이었어요. 촬영장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세트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어요. 작은 카페 내부를 재현한 공간이었죠.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독백을 하는 설정이었습니다. 조명은 자연광처럼 부드러웠고 소품 하나하나가 세심했어요. 분장을 마치고 의상을 입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터틀넥이었어요. 의상 디자이너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 옷은 배우님만을 위해 제작한 거라고요. 색감부터 핏까지 모두 이 장면을 위한 거라고 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 3분짜리 장면을 위해 이 정도로 신경을 쓴다는 게요.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감독은 동선을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보다가 독백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중간에 눈물이 맺혀야 하지만 흘러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참는 감정이 더 강렬하다고 했죠. 첫 번째 리허설을 했습니다. 대사를 읽는데 목이 메었어요. 이 캐릭터의 감정이 제 것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37살 잊혀진 여배우. 이건 거의 제 이야기나 다름없었죠. 리허설이 끝나자 감독이 말했습니다. 지금 그 감정 그대로 가져가시면 된다고요. 본 촬영 전에 15분의 준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세트 한쪽 구석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거절당한 오디션들, 냉소적인 댓글들, 점점 줄어드는 전화벨 소리. 그 모든 순간들이 생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서울에서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제 모습도요. 스태프가 불렀습니다. 준비됐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트로 걸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감독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카메라 감독이 최종 체크를 했고 조명 감독이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말했습니다. 레디 큐.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낯선 기회. 천천히 대사를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 떨림이 진짜였으니까요. 12줄의 대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간쯤에서 목이 메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죠.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감독의 주문대로 참았어요. 마지막 대사를 끝낼 때쯤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컷사인이 떨어졌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거든요. 감독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한 번 더 찍어보자고요. 방금 것도 좋았지만 배우님이라면 더 깊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10분의 휴식 후 두 번째 테이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갔어요. 대사 사이사이에 침묵을 넣었습니다. 창밖을 보는 시선도 더 오래 유지했죠. 감정은 첫 번째보다 절제됐지만 더 깊었습니다. 마지막 대사를 끝내고 컷사인이 떨어졌을 때 세트장 전체가 조용했어요. 감독이 모니터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스태프들도 함께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어요. 조명 감독, 카메라 감독, 음향 감독, 심지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모두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감독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표정 정말 좋았다고요. 특히 마지막 침묵의 2초가 완벽했다고 했어요. 그는 모니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놀랐어요. 저 표정은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였죠.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시는 총 4번의 테이크로 마무리됐어요. 감독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주연 배우도 제게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연기가 인상적이었다고 덕분에 자극을 받았다고 했죠.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장실로 돌아가는 길에 제작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오늘 촬영부는 내일 바로 편집에 들어간다고요. 감독이 이 장면을 예고편에 넣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메오 출연인데 예고편에까지 들어간다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느낀 이 감각이 뭘까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뭔가가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설렘으로 느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제가 배우라는 사실이, 그게 제 정체성이라는 게 다시 실감났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대만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촬영은 어떠냐고 물었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다고, 정말 좋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여기서는 제가 다시 배우가 된 것 같다고요. 대만으로 돌아간 건 촬영이 끝나고 이틀 뒤였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의 사흘이 꿈만 같았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간절했던 나머지 좋게만 본 걸까요? 타이베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묘하게 어색했어요. 불과 닷새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치 오랜만에 온 것 같았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 알림이 33개나 쌓여 있었어요. 알림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 계정 팔로워가 2,500명이나 늘어 있었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팔로워는 32,000명 정도였는데요.
갑자기 34,500명이 된 겁니다. 댓글도 평소보다 10배는 많았어요.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니 한국 드라마 제작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어요. 대만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했죠. 검색 결과가 사흘 전보다 15배나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촬영 관련 기사였어요. 어떤 기사는 제가 한국에서 받은 대우에 대해 다뤘고 어떤 건 제 과거 작품을 재조명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소속사 대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예고편이 공개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장면이 들어갔다고요. 저는 황급히 유튜브를 켰습니다. 드라마 공식 채널에서 20초짜리 티저 영상을 찾았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주연 배우들의 장면이 지나가고 15초쯤에 제가 나왔어요. 단 3초였지만 제 독백 장면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눈물을 참으며 대사를 하는 그 순간이요. 화면 하단에는 제 이름이 한글로 떴습니다. 특별 출연 리니펀. 댓글을 읽었습니다. 한국어 댓글이 대부분이었지만 중국어 댓글도 눈에 띄었어요. 한국 시청자들은 제 얼굴이 낯설다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3초만 봤는데도 존재감이 있다는 댓글이 많았죠. 어떤 사람은 이 배우가 누군지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대만 댓글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쟤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리니펀이 한국 드라마에 나온다고 예고편에까지 등장한다고요. 며칠 전만 해도 저를 비웃던 댓글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된다고 응원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속사 매니저가 급히 연락을 해왔어요. SNS 상황을 확인해 보라고 했죠. 제 계정 팔로워가 하룻밤 사이에 5,000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과거 게시물들의 댓글이 주르르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상황이 더 놀라워졌습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제 이름이 7번째로 올랐다고 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7위에 리니펀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저를 대만의 실력파 배우라고 소개했어요. 과거 작품 사진들과 함께 경력을 정리한 기사도 있었죠. 어떤 기자는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대만 업계 상황은 어떤지까지 분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통계가 나왔습니다. 드라마 예고편 조회수가 230만 회를 넘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제 장면이 나오는 구간의 재생률이 가장 높았다고 했습니다. 댓글도 3,500개가 넘게 달렸죠. 제작사 측에서는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다고 만족해했습니다. 대만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틀 동안 제 이름이 들어간 기사가 42개나 쏟아졌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제 사진이 걸렸고 연예 뉴스 섹션에서는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축하한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조회수였습니다. 대만 포털 사이트에서 제 관련 영상 조회수가 48시간 동안 120만 회를 기록했어요. 이건 제 전성기 때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댓글 반응도 완전히 바뀌었죠. 짧은 등장인데도 존재감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요. 소속사 대표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 제작사들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총 5곳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죠. 모두 출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대표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기회라고, 정말 큰 기회라고요. 저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잊혀진 배우였어요. 단역 제안조차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 드라마 단 3회 출연, 예고편 3초 등장만으로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사람들이 다시 제 이름을 검색하고 제 과거를 찾아보고 제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데요. 이제는 조금 달랐어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뭔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갈지는 몰라도 적어도 멈춰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고편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휴대폰은 쉴 틈이 없었어요. 메시지 알림이 하루에 100개가 넘게 왔습니다. 처음에는 친한 배우 동료들이었어요.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곧 낯선 이름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왕메이링에게서 왔습니다. 그녀는 42살 여배우로 10년 전에는 톱스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처럼 일이 없었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펀, 한국은 정말 다르냐고요? 나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응, 여기서는 나이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 그 답장 이후로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43명의 대만 여배우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40대가 28명, 50대가 12명, 60대 선배님도 3분 계셨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했어요. 한국은 정말 그런 분위기냐고요? 장쿤이라는 45세 선배가 특히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2010년대 초반 최고의 멜로 여왕이었어요. 하지만 40세가 넘으면서 제안이 뚝 끊겼다고 했습니다. 최근 2년간 받은 배역이 단 2개뿐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주인공 엄마 역할이었대요. 그녀는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40대도 주연을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제가 본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촬영장에서 만난 한국 배우 중 40대 여배우가 3명 있었다고요. 모두 주요 배역을 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20대 배우들과 똑같았다고요. 오히려 더 존중받는 것 같았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오후 4시쯤 리샤오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녀는 52세로 한때 대만 영화계의 간판 배우였어요. 하지만 50세가 되던 해부터 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제작사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요? 자신도 기회를 얻고 싶다고 했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가 함부로 연락처를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대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조언을 해주었어요. 한국어를 조금 배우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시장을 연구해 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연기가 통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날 저녁 대만 배우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중년 배우를 다시 본다였어요. 글쓴이는 익명이었지만 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예고편 반응이 어땠는지 모두요. 댓글이 3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댓글 중 인상적인 게 많았어요. 한 배우는 이렇게 썼습니다. 대만에서는 35만 넘어도 할머니 역할을 제안받는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40대, 50대도 로맨스 주연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부럽다고 했죠. 다른 배우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연기로 평가받고 싶다고요. 이틀 뒤 대만 언론이 이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한 연예 전문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리니펀 이후 대만 중년 여배우들의 한국행 열풍이었습니다. 기사는 최근 한 달간 한국 제작사에 프로필을 보낸 대만 배우가 급증했다고 보도했어요. 구체적인 숫자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한 에이전시에 따르면 대만 배우들의 프로필 제출 건수가 전년 대비 430% 증가했다고 해요. 그중 절반이 40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놀라운 수치였어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고작 15건이었는데 올해는 92건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더 흥미로운 건 커뮤니티 현상이었습니다. 한국 중견 배우 오디션 참여 카페라는 온라인 모임이 생겼어요. 개설한 지 2주일밖에 안 됐는데 회원 수가 3,800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카페에서는 한국어 기초 회화, 한국 드라마 분석, 오디션 준비 팁 같은 정보가 공유됐어요. 저도 그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게시글들을 읽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40대, 50대 배우들이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분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연기 레슨을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다고 했어요. 모두 간절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고요. 한국이 배우를 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연기력과 존재감으로 평가한다고요. 기자는 물었습니다. 대만 영화계는 왜 다르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대만에서는 젊음이 곧 상품성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특히 여배우에게는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주는 깊이를 가치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게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60만을 넘겼어요. 댓글도 2,000개가 넘게 달렸죠. 대부분이 공감의 댓글이었습니다. 특히 중년 여배우들의 댓글이 많았어요. 고맙다고 목소리를 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자는 이 현상을 두고 리니펀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업계 전체에 물결을 일으킨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담스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다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의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죠. 이제 저는 저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대만 배우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출연한 드라마가 방영을 시작했어요. 제 장면은 둘째 주와 셋째 주에 나왔습니다. 대만에서도 동시 송출됐죠. 방영 당일 저는 집에서 혼자 TV를 켰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장면이 나왔습니다. 독백신이었어요. 화면으로 보니까 촬영장에서 봤을 때와 또 달랐습니다. 편집의 힘이었죠. BGM과 조명, 그리고 편집의 호흡이 제 연기를 더 살려주었어요. 3분이 지나고 제 장면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곧바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모두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SNS에서는 실시간으로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은 제 연기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짧은 등장이었지만 여운이 크다고 했죠. 대만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제 이름이 3번째로 올랐어요. 관련 기사가 1시간 만에 28개나 쏟아졌습니다. 댓글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리니펀이 증명했다. 실력은 나이를 넘는다는 댓글도 있었죠. 이틀 뒤 한국제작사연합회에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석 달간 대만 배우들의 프로필 제출 건수를 집계한 거였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년 대비 430% 증가. 그중 40세 이상이 5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분석도 나왔어요. 작년 같은 기간 대만에서 온 프로필은 총 35건이었대요. 하지만 올해는 185건으로 폭증했습니다. 특히 제 드라마 예고편이 나간 이후 일주일간 62건이 집중됐다고 해요. 언론은 이걸 리니펀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한국의 한 케이블 방송사는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제목은 아시아 중년 배우들의 한국행, 왜였어요. 저에게도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소속사 대표가 설득했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섰다고 업계 전체의 이슈라고 했죠. 촬영은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저 외에도 대만 배우 3명이 더 참여했어요. 모두 40대 이상이었죠.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왕메이링은 말했어요. 대만에서는 40세만 넘으면 엄마 역할만 온다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첫사랑의 설렘을 연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은 3.2%를 기록했어요. 케이블 프로그램으로는 높은 수치였죠. 댓글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은 놀라워했어요. 대만에서 나이 차별이 이렇게 심한 줄 몰랐다고요. 동시에 한국 시스템에 자부심을 느끼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대만에서도 반향이 컸습니다. 프로그램 영상이 대만 포털에 올라가자 사흘 만에 조회수 250만을 넘겼어요. 댓글은 5,000개가 넘었죠. 대부분이 공감과 탄식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 시청자들의 댓글이 많았어요. 그로부터 2주일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만과 한국의 합작 프로젝트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합작 작품이 단 한 편도 없었대요. 하지만 올해는 벌써 6편이 기획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모두 중년 배우가 주인공인 작품이었어요. 한 제작사는 아예 대만 중년 배우 전용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서울과 타이베이 두 곳에서 동시 진행했어요. 지원자가 32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 중 15명이 1차 합격했고 최종적으로 5명이 계약을 맺었죠. 모두 40대 이상 여배우였습니다. 저는 그 오디션의 심사위원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어요. 제가 감히 다른 배우를 평가할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작사 측에서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오디션장에서 만난 배우들은 모두 간절했습니다. 어떤 분은 7년 만에 처음 오디션을 본다고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를 위해 석 달간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했죠.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배우로서의 존엄을 되찾는 싸움이었어요.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최종 5명의 이름이 불렸어요. 그 중에는 왕메이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주연을 맡게 됐다고 했죠. 저도 울컥했습니다. 제 작은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대만 언론은 이 현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일간지는 일면에 큰 제목을 실었어요. 한국이 대만 중년 배우들의 꿈의 무대가 되다. 기사는 이 변화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를 촉발한 거라고 했어요. 전문가들도 의견을 냈습니다. 한 영화 평론가는 말했어요. 리니펀 사례는 시장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요. 나이, 성별,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릴 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대만 영화계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실제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의 한 대형 제작사가 중년 여배우 주연 영화를 기획한다고 발표했어요.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캐스팅도 파격적이었죠. 주연은 50살 배우 조연도 모두 40대 이상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건 그저 한국행 비행기를 탄 것뿐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한 것뿐이죠.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배우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요? 드라마가 완전히 종영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출연 분량은 적었지만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대만과 한국 양쪽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죠. SNS 팔로워는 12만 명을 넘어섰고 대만 포털에서 제 이름 검색량은 전성기 때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쯤 소속사 대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 제작사에서 정식 출연 제안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카메오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죠. 주연이냐고 물었습니다. 대표가 대답했어요. 그렇다고요. 다음 날 아침 10시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작사와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10년 만에 다시 주연 제안을 받다니요. 그것도 해외 작품으로요. 서울에 도착해 제작사로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감독, 작가, 제작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감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배우님의 이전 작품을 모두 봤다고 했어요. 특히 최근 드라마에서 보여준 섬세한 감정 연기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이번 작품의 주인공과 완벽하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작가가 대본을 건넸습니다. A사 용지로 120페이지였어요. 제목은 다시 봄이었습니다. 40세 여성이 주인공인 이야기였죠.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꿈을 다시 찾아가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주인공 한지연의 나이는 정확히 39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를 꿈꿨지만 결혼 후 포기했다는 설정이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려 하지만 세상은 차갑다는 거죠.
나이든 여자에게 기회는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제 이야기나 다름없었어요. 대본을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감정선이 너무 섬세했어요. 한지연의 좌절, 분노, 슬픔, 그리고 희망. 모든 감정이 생생하게 느껴졌죠. 특히 오막 장면에서 그녀가 거울을 보며 하는 독백이 압권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하고 묻는 장면이요. 대본을 다 읽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감독이 물었습니다. 어떠냐고요?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겨우 입을 열었어요. 하고 싶다고, 정말 하고 싶다고 했죠. 감독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이 작품은 나이를 다루지만 나이를 탓하지 않는다고요. 주인공이 극복하는 건 나이가 아니라 편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타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작자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촬영 기간은 석 달이라고 했어요. 총 16부작 드라마로 제가 전편에 등장한다고 했죠. 페이도 대만 주연급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촬영 전에 석 달간 한국어 집중 레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대사의 70%가 한국어였거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석 달이든 6개월이든 상관없었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대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한 줄 한 줄 곱씹으며 읽었어요. 한지연의 대사 하나하나가 제 입에서 나오는 걸 상상했습니다. 제 목소리로, 제 감정으로 이 캐릭터를 살려내는 걸 그렸죠. 특히 산막에서 한지연이 오디션을 보는 장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나이를 문제 삼자 그녀가 대답하는 대사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대 위에서 제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대사를 읽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다음 날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6장짜리 계약서였어요.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모든 조항이 공정했어요. 특히 한 조항이 눈에 띄었죠. 배우의 나이나 외모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 언급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조항은 대만 계약서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대만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40세인 제 나이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독은 말했었죠. 지금의 시간이 가진 깊이를 표현해달라고요. 저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소속사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한다고 잘됐다고 말해주었어요. 대표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다고 드디어 이날이 왔다고 했죠.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어요. 눈가에도 이마에도요. 예전에는 이 주름들이 싫었습니다. 늙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시간의 증표였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석 달 안에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2번째 기회였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진짜 첫 번째 기회일지도 몰랐죠. 이번에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실력으로 평가받는 기회예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니펀입니다. 한국어로 천천히 읽었어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석 달이면 충분히 나아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가능하다고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오전 6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교재를 붙들고 있었죠. 과외 선생님도 2분이나 모셨습니다. 한 분은 발음 교정 전문가였고 다른 분은 드라마 대사 연습을 도와주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혀가 꼬이고 발음이 어색했어요. 거울 앞에서 100번도 넘게 같은 문장을 반복했죠.
입모양부터 혀의 위치까지 모든 걸 신경 썼습니다. 밤마다 녹음한 제 목소리를 들으며 교정했어요.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하루에 3편씩 봤어요. 자막 없이요. 처음엔 30%도 이해 못했지만 한 달 뒤에는 70%는 알아들을 수 있었죠. 배우들의 억양과 감정 표현을 따라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문화였거든요. 세 번째 달에는 대본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한지연의 대사를 모두 외웠어요. 총 1232줄이었죠. 감정선에 따라 톤을 조절하고 상황에 맞춰 속도를 바꿨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면 원어민 수준이라고 했죠. 드디어 서울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대만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쏟아냈죠. 두렵지 않냐고, 한국 드라마 주연은 부담스럽지 않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렵지만 설렌다고요.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였습니다. 제작사에서 숙소를 마련해뒀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죠. 30평 정도 되는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테이블 리딩이었어요. 전체 배우와 스태프가 모인 자리였죠. 총 42명이 참석했습니다. 감독이 저를 소개했어요. 주연 리니펀 배우님이라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딩이 시작됐습니다. 제 첫 대사 차례가 왔어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은 완벽했어요.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죠. 다른 배우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이 정도로 늘었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일주일간의 리허설 끝에 드디어 첫 촬영 날이 왔습니다. 첫 씬은 한지연이 거울을 보며 독백하는 장면이었어요. 분장을 마치고 세트에 들어갔습니다. 침실 세트였죠. 침대, 화장대, 옷장.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어요. 감독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레디 큐.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죠. 대사가 흘러나왔어요. 한국어로 자연스럽게요. 감정도 실렸습니다. 한지연의 슬픔, 분노, 그리고 결연함이요. 첫 테이크가 끝났습니다. 감독이 박수를 쳤어요. 완벽하다고 했죠. 다른 스태프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외국인 배우가 이 정도 한국어 연기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촬영 감독은 감정선이 흔들림 없다고 칭찬했죠. 그렇게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찍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매 씬마다 최선을 다했죠. NG가 나면 바로 다시 했고 감독의 조언을 즉시 반영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스태프들이 말했습니다. 린 배우님은 프로라고요. 2달째 촬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촬영 현장 스케치가 SNS에 올라갔고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대만 배우가 한국 드라마 주연을 맡았다는 게 신선했나 봐요. 기대된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대만에서도 난리였습니다. 제 촬영 소식이 매일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기자는 현장까지 찾아왔죠. 인터뷰를 요청했고 저는 짬을 내서 응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힘들지 않냐고요. 저는 대답했죠. 힘들지만 살아있는 것 같다고요. 석 달째가 되자 촬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씬은 한지연이 무대에 서는 장면이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선 무대. 조명을 받으며 그녀가 미소 짓는 장면이었죠. 이 씬을 찍는 날 저는 진짜로 울었습니다. 컷사인이 떨어졌습니다. 감독이 다가와 말했어요. 수고 많으셨다고요. 배우님 덕분에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다고 했죠. 저도 고맙다고, 이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크랭크업 파티에서 모두가 축하해줬어요.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숙소에서 새로운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다음 달부터예요. 떨리지만 기대됩니다. 창밖에 불빛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숨이 가볍습니다. 예전엔 나를 가두던 숫자, 나이, 팔로워 수, 출연 횟수.
그 모든 기준이 여기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대만에서는 지금도 많은 배우들이 한국행 티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 한 편도 없던 대만과 한국의 합작 작품이 올해만 벌써 6편이 기획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요. 내년에는 15편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어제 왕메이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도 한국 드라마 조연을 맡았대요. 촬영은 다음 달부터라고 했죠. 기대된다고 떨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응원한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도 잘할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짐합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고요. 37이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주름은 흉터가 아니라 훈장이라고요. 지나온 시간은 짐이 아니라 자산이라고요. 이제야 다시 시작할 뿐입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웃고 있어요. 편안한 미소예요. 예전처럼 주름을 세지 않습니다. 대신 눈빛을 봐요. 그 안에 살아있는 열정을 확인하죠. 그게 전부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예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야 다시 시작할 뿐이다. 리니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배우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놀라운 가치관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실력과 열정으로 평가하는 문화. 37이든 50이든 상관없이 꿈을 응원해주는 시스템. 바로 이게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리니펀처럼 수많은 아시아 배우들이 한국을 꿈의 무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존엄을 되찾는 곳이에요. 나이라는 숫자에 가려졌던 재능이 다시 빛을 발하는 곳이죠. 리니펀은 지금도 서울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따라 수백 명의 배우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고 대만과 한국의 합작은 계속 늘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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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힘이 됩니다.